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음. 제 일상에도 봄이 왔고요. 네. 좀 핑크핑크하게 입어주세요. 좀 춥더라고 나 지금. 아, 그니까요. 네. 아, 뭐 3월 말인데 눈이 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래 불사춘이라고 하잖아. 오, 그것이 뭔가요? 춘래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다. 오, 춘래 불사춘입니다, 네네. 여러분. 꽃샘추위 아닌가요? 아직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네. 중국의 4대 미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4대 미녀 중에 네. 한 명이 흉노족한테 이렇게 시집가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그래서 이제 그 흉노족의 땅에서 네. 이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는 거지. 아, 네. 아, 그런 유래까지. 그래서 막간을 이용한 상식 네네네. 타임. 네. 아마 잘릴 것 같아요. 민지 PD 짤 없더라고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봄이 왔는데요. 우리 반도체주에도 정말 봄이 오고 네. 이미 왔죠, 사실. 이미 네, 왔는데 맞습니다. 이 네. 봄이 좀 길게 갈 수 있을지 오늘 네.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레거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네네. 소부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많죠? 뭐 YC, 심텍, DI,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HBM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밀려났었던 레거시인데 이제는 좀 괜찮은 건지 그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일단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하반기 적어도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를 하니까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게 더 빨라진 측면들이 있어요. 더 탄력 있게 반응한 이유는 공급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지난 사이클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반도체 회사가 라인을 이렇게 불을 끄는 게 말이 되냐, 라인을 셧다운하는 게 말이 되냐. IMF 이후 처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이 어렵죠. 두 번은 쉬워요. 계속 끄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수요가 안 좋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줄였는데 이제 공급사들이 공급을 줄이니까 이제 유통 쪽에 있는 회사들도 공급사들이 물량 줄이면 가격이 튄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붙어요. 아, 좀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는. 네. 대표적으로 대만의 파이슨 같은 회사들이 네. 그 지난번에 그렇게 재미를 봤어요. 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재고를 긁어 모았는데 그게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차익을 엄청 먹었거든요. 네. 그 회사를 따라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죠. 아우 똑똑하네. 이번에도 딱 파이슨이 긁어 모으니까 다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보다 좀 빨리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에서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다 10%씩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감산한 데다가 지금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낸드팹에서 정전 사고가 났어요. 가뜩이나 줄였는데 네. 사고 나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수요 탄력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네. 이게 공급이 1, 2% 움직이면 가격이 10%, 20%씩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더 주니까 가격 탄력은 더 좋아진 거죠. 그러면 진성 수요는 또 아닐 수도 있겠네.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봄이 왔으니까 여름, 가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이제 최종 그 수요처인 세트 제품의 수요는 결국 내구 소비재고 경기가 좋아져야지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번에 이구 환신 덕분에 좀 늘었잖아요. 중국은 그런데 이제 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직 이런 아닌가요? 쪽에 그렇죠. 이제 그런 쪽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고 이자 부담이 적어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거죠. 중국 쪽은 그래도 확실히 이구 환신 정책의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를 좀 더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독일이 그렇게 화폐 발행에 대해서 인색한 독일이 최근에 막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분위기는 맞는데 좀 더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 델 CEO가 네네. 윈도우 10도 종료되고 네. AI PC도 좀 확산되면서 네. PC 교체주기 도래했다. 이거 우리 작년에 어떤 상황하고 이 상황을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네. 윈도우 OS 종료된다. 네네. 그래서 교체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물론 그게 있긴 하죠. 이제 그런데 결국 기업들도 이런 걸 이제 교체하려면 네. 돈이 잘 벌려야지 네. 하잖아요. 네. 윈도우 7 사용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뭐 전부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팍팍 회사가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잘 나야 되는데 맞아요. 기업들도 사실 지금은 그렇게 경기가 안 녹록진 좋잖아요. 않은 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거든요. 아. 빅테크나 이런 쪽은 너무 잘 그러네, 되죠. 그러네. 그런 쪽은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올드 이코노미에 있는 회사들은 그게 좀 안 좋으니까 AI하고 논 AI 수요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게 영향입니다. 근데 지난번 반도체 사이클이 음. B2B 이제 중심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B2B일지 음. 아니면은 B2C 레거시 사이클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B2C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상반기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AI 캐펙스 꺾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안 꺾였어요.
안 꺾인 데다가 B2C 그 턴어라운드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네. 아 그렇게 되면 제가 사이클 되게 짧고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짧고 강하게. 네. 그러면은 레거시 메모리 가격 이제 바닥을 찍은 건지 네. 원래 한 3, 4분기쯤 돼야 우리가 이제 네. 개선될 거다 했는데 이제 네네. 앞당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공급사들의 올해 그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때는 주가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나 좀 반등할까요? 글쎄요. 아, 가격은 네. 어쨌든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이게 이제 주기마다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C나 서버 쪽은 월 단위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그 네. 공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후행적이잖아요. 지표가. 그래서 이거를 그 선행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스팟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이렇게 네네. 용팔이 형들이 파는 가격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만 아. 쪽이 제일 데이터가 많은데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데서 전 세계의 한 5% 물량이 이제 거기에 집계가 돼요. 스팟 가격이. 그래서 보통 스팟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에 한 달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네. 근데 지금 스팟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가 우리가 선행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봐야 되는지. 근데 네. 이미 상승 사이클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이클 안에서 뭐 정점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적어도 한 달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레거시는. 네. 그럼 그때가 피크다? 피클지 모르죠.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종제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한 그 돌아서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요게 그냥 반도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반도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결국 그 최종 세트 제품의 수요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걸 좀 이제 확인해야죠, 데이터를. 그럼 확실히 좋아지긴 할까요? 세트 제품의 수요가? 그게 이제 변수가 그쵸. 온 디바이스 AI. 아. 예, 그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제의 수요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좀 좋아지려면 결국 이제 금리의 영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쪽에서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아 나도 AI 쓰려고 바꿔볼까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돼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도 이게 내가 지금 이 기기로는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 바꿔볼까 이렇게 굳이 돼야 뭐, 돼.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굳이 바꿀 그게 네, 약하잖아요.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한국 네네. 시간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와요. 가이던스 하향하기도 했는데 네, 별개로 이번에 그 마이크론 실적으로 레거시 가격의 상승을 공식적으로 좀 알 수 있다 라고 하던데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실적을 좀 기다리면 좋을까요? 결국 가이던스죠. 네, 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 하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메모리 스팟 가격이 팍 튀기 시작한 게 네네. 얼마 안 됐어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게 그때 가이던스 이야기할 때 하고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번에 수정돼서 발표될 건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마 수정돼서 발표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3사의 EPS 추정치가 막 이렇게 상향 조정되기 시작한 게 제가 보니까 한 최근 일주일 사이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 반등도 그 때문이겠죠? 그렇죠. 삼성 모아가야 될 때인가요? 6만 원 거의 오긴 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는 워낙 덩치가 큰 회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수급 빨아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 쪽에 있는 밸류 체인에서 소부장 기업 그런 쪽이 좀 더 베타가 크지 않을까. 좀 더 이제 탄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이 어쨌든 외국인이 8개월 만에 월 순매수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담아야 될지 그러면 삼성이나 이제 20만 원 넘긴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을 보는 게 낫다. 그게 투자 성향인데요. 저는 그냥 지금은 오히려 삼성 밸류 체인에 그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뭐 한미 반도체를 위시로 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삼성 밸류 삼성 밸류 체인에서 그동안 이제 못난이로 있던 기업들 좀 최근에 탄력 좋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돼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으로 비중이 높은 전공정 쪽 관련된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외주 물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면 되죠. 그 기업들 찍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네. 일단 저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가 감산을 통해서 막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제 수요를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있는데 음. 지금 뭐 레거시 쪽을 막 투자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네. HBM 쪽으로 투자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산을 늘리려면 외주를 늘리면 됩니다. 네네. 외주. 그럼 협력사한테 중요한 공정은 자기들이 인하우스로 처리를 하고 약간 그 부가가치 떨어지는 거는 외주를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사 업체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그런 쪽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거래를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다가 공장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그동안 물량이 줄어가지고 피해를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공정 쪽에서 이제 어쨌든 신규 팹 투자든 아니면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든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K칩스법이 지금 이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미뤄놨던 팹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팹 투자를 하면 인프라 장비 쪽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수주는. 그러면 이제 CCSS라고 하는 이제 화학약품 공급 장치. 그런 쪽에 하는 STI 뭐 네. 이런 회사들도 관심 가질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음. 작년에 반도체 겨울론을 들고 와서 네네. 주가를 하락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어요. 네네. 뭐 낸드 가격도 반등하고 음. 디램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기업 중에서 만약에 본다면 네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시계를 네. 딱 한 달 정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이 나을 수 있어요. 한 달로 보면 네. 근데 상반기를 놓고 보면 저는 네. 하이닉스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왜냐면 네. 이번에 탄력성이 좋은 거는 레거시 쪽 턴어라운드가 세게 온 네. 거잖아요. 그럼 그 모멘텀은 삼성이 제일 세죠. 그쵸, 그쵸. 왜냐면 HBM 매출 비중이 제일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HBM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레거시 턴어라운드의 이 그 수혜를 절반밖에 못 누리는데 삼성은 70% 이상 누리는 거죠. 마이크론도 뭐 한 그 정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탄력 보면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센 네. 이유가 여기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레거시 사이클 자체가 이제 한 달 정도 갈 것 같다. 이 주가가.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HBM이 더 세게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네. 처음에 딱 찍고 바닥 찍고 올라올 때가 제일 제일 각도, 세죠. 예, 각도가 네. 제일 세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이라는 거고 그 뒤에도 계속 그 각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연초에 이야기했잖아요. 상반기까지 좋게 네네. 본다고. 그래서 그 뷰는 유효합니다. 계속. 아직까지. 네네. 아직 하반기는 불투명하고.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반기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1분기 실적을 전망하신다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지금은 충분히 용기를 내볼 만하죠. 왜냐면 미국 테크 대비해서도 국내 네. 테크가 견조한 편이고 그러면 이제 뭐 미국 테크가 저렇게 엉망인데 왜 우리나라 테크가 버티냐. 그래서 막 지금 그 숏 레버리지 막 네.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개미들이 지금 그러면 하락에 막 베팅하고 큰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이 버티냐면 네. 우리나라 작년 반도체 수출해서 보면 거의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해요. 물량. 예, 금액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은 미국이 하드 캐리한 거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이구 환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지금 빅테크들 있죠.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회사들이 AI 캐펙스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낙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중국이 하드 캐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 꺾일 일은 없겠죠? 네, 지금은 실적이 오히려 상향 조정될 흐름이죠. 저는 이번에 한번 상향 조정되고 추가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고 그게 몇 번 더 되다가 네. 이게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깎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 주가가 조심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시간 좀 있습니다 아직. 네, 오늘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네네. 이제 날씨도 다시 풀리겠죠? 이제 봄이 오고 음. 반도체도 이제 완연한 봄이 왔다고 하니까 저희 조금 더 힘내서 반도체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좀 알찬 주제들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랑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